24년도는 작년과 비슷하게 실적들을 마감하게 되어 큰 변화 없이 조용히 지나가게 될 것 같고, 25년도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CU와 GS의 24년도 마감 실적을 예상을 해보면서 25년도 편의점 업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 아주 똑똑한 챗 GPT한테 우리나라 편의점 업계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는데요.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챗 GPT에서는 업계 1위는 CU이지만 창업을 하려면 GS를 선택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미로 물어본 거니 구독자님들께서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편의점 창업 관련 유튜브 채널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제 채널이 없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창사 이래로 첫 희망퇴직을 단행하게 되면서 편의점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겠는데요. 비단 세븐일레븐뿐만이 아닙니다. 이마트24도 한 번 빼고 계속 적자 상태였고 점포 숫자도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븐일레븐의 점포 수는 꾸준히 감소 중에 있고요. 그만큼 편의점 업계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고 이젠 정말 끝물이고 포화 상태이고 더 이상의 성장 가능성은 없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편의점 업계는 치열한 내수 시장에서 눈을 돌려 해외 시장 공략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GS는 18년 1월에 베트남에 진출했고 CU는 같은 해 4월 몽골에 1호점을 냈으며 이마트24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에 1호점을 내는 등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CU와 GS도 점포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작년만 못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었는데 10월부터 꺾여야 할 매출이 더운 날씨로 인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점포수와 영업이익은 CU, 매출은 GS가 이기는 그림이 될 것 같고 다만 CU는 흑백 요리사로 인해 매출이 깜짝 상승하며 GS를 더욱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이미 계약을 한 GS도 가만히 있진 않았는데요. CU가 넷플릭스와 흑백 요리사 키워드를 쓰지 못하게 대응을 하는 등 소리 없는 전쟁 중에 있는데 꼭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번 연도 안에는 매출 차이는 역전당하거나 크게 좁혀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편의점 업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담배권, 거리 제한도 서울의 거의 대부분 지역들은 완전 100m로 바뀌었습니다. 24년이 되면서 19년도에 50m에서 100m로 담배 거리가 바뀌면서 한 번에 한해 50m를 인정해 주었던 유예권도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폐업 후 다시 취득을 하고 싶어도 담배권이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더욱 오픈하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양극화가 심해질 게 불보듯 뻔합니다.
업계 3, 4위인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는 이제는 점포수로 승부를 보긴 어렵다고 생각을 하였는지 숫자보다는 회사 손익을 생각하는 우량점포 오픈 위주의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전에는 신규 오픈을 대하는 태도가 간쓸게를 다 퍼주며 오픈을 시켰다면 이제는 조건을 퍼주지도 않고 못하면 그냥 말아라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오픈수가 줄어들지 않는 두 회사가 있는데 모두 아시다시피 바로 CU와 GS입니다. 이 두 회사의 점포수 차이는 9월 말 기준 CU가 약 310개 정도 차이로 GS를 앞서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372개 차이였던 걸 비교해보면 소폭 차이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24년도에 GS는 오픈을 많이 했지만 폐점도 많이 했기 때문에 CU와 점포수 격차를 얼마 줄이지 못했고 요즘 CU는 발등에 불 떨어졌는지 갑자기 오픈을 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연도에 점포수 격차는 300개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편의점 회사에서는 25년도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비용 절감과 철저한 손익 중심의 방향입니다. 이는 모든 회사들이 다 비슷합니다. 어떤 회사들은 직원들 복지, 일부 직원들의 활동비와 점포에 배정되는 각종 비용들을 줄이는 걸로 이미 내년 계획에 반영을 시켰다고도 합니다. 비용을 더 들여서 좋아질 것이라는 내용은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세븐과 이마트24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작부터 오픈 숫자보다는 손익 중심의 오픈 전략을 취하고 있고 C와 GS도 내년부터는 비슷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담으로 CU 같은 경우 신규 오픈 시 원래는 10개 중 1개꼴 정도 수준으로 야간 미운영을 거의 시켜주지 않았는데 워낙 오픈도 없기도 하고 미운영 수요가 많아 10개 중 3개꼴 정도 수준으로 야간 미운영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주택가 한복판에서 24시 미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허락은 하지 않겠지만 이전보다는 좀 풀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점포수 경쟁도 이유가 있겠지만 야간 미운영을 하게 되면 회사 손익이 좋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종 지원 제도들이 24시 영업을 하는 점포에만 해당이 되어 있고 24시 미운영을 하게 되면 각종 지원이 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건도 당연히 줄어들고요. GS 같은 경우에는 개발 담당 숫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회사인 GS 슈퍼마켓이 엄청난 선전을 하면서 편의점 업계도 영업이익적인 면에서 나도 더 잘해야겠다는 눈치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사 손익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마구잡이식 오픈을 하면 안 되고 진짜 잘 될 만한 곳들만 해야 점주도 좋고 회사도 좋은 겁니다. 어차피 내년부터는 더더욱 오픈하기 힘들고 모든 편의점 업계가 손익 중심의 전략을 취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님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타 업종들에 비해 편의점이 그나마 선방을 하고는 있지만 조건도 줄고 임대료와 공공비용, 인건비도 오르고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정리될 점포들은 빨리 정리가 되고 고매출 점포들만 살아남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이건 고매출 점주님들 이야기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기간까지 처절하게 버티고 있는 저매출 점주님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점점 갈수록 영업하기 위한 환경이 좋아지고 있지는 않은 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고매출 점포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버틸 수 있고 모든 게 다 올라도 버틸 만한 그런 고매출 점포들은 주변 점포들이 나중에 더 이상 못 버티고 폐점을 하게 된다면 내 매출은 더 오를 것이고 건물이 헐리지 않는 한, 담배권 문제가 없는 한 평생 헌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매장이 되게 될 겁니다. 24년도는 작년과 비슷하게 실적들을 마감하게 되어 큰 변화 없이 조용히 지나가게 될 것 같고 25년도에는 24년보다 더더욱 손익 중심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모든 편의점 업계들이 직원들한테 위기 라이팅이라고 하죠. 매일 그래왔지만 지금은 더더욱 위기라며 잘 좀 하자라는 식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종 지원들과 조건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 또는 연초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항상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도 각종 환경들이 나빠지고 힘들어도 거리 제한도 있고 투자금이 적고 경기 불황에 덜 민감한 편의점이 타업종보다는 그나마 낫다라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는데 꼭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좋은 아이템을 찾게 되면
구독자님들께는 꼭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